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걸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뭐 어떤 사건을 특정해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추론하기로는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던 쿠팡의 이제 취업 규칙 변경 사건 그리고 그거에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윗선에서 이거를 불기소하는 걸로 불송치하는 걸로 끝나는 요 사건을 지금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개혁 뭐 이쪽에 좀 의지를 강력하게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우리 신용기 대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윤석열 시대를 만든 것도 사정기관이 중심이 됐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또 역설적으로 사정기관을 수단화하면서 또 망가뜨린 이중의 분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 경찰 그리고 감사원, 국정원 뭐 이 정도를 사정기관의 범주에 놓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막 결론들이 막 뒤집히잖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결론을 지금 뒤집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편향적으로 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이제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은 이제 조직이 거의 해산되는 수준의 이제 개혁의 강도를 맞는 것이고 나머지 기관들도 이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기관 본연의 역할들 또 자율성을 지켜나가느냐 이게 이제 개혁의 늘 핵심이고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하려고 했지만 다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정기관을 어떻게 좀 바로 세울 것이냐 저는 가장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이번만큼이라도 저는 독립을 시키고 온전하게 국민들을 위한 기관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전 마지막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사정기관들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포문을 띄워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쿠팡 외압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오늘도 문지석 검사가 이제 국회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올해 3월 7일에 어미준 단시 부천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을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문지석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문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당연히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뭔가 뭐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거를 욕설과 폭언을 했다라는 거는 그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미준의 생각은 이거는 말 이렇게 하면 고분고분 좀 들어야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하면서 뭔가 강하게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야 이거 그냥 불기소 하자라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갔는데 하지 못해서라도. 예.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얘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이제 피우고 상명 불복종으로 이렇게 이제 감찰을 뭐 지시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 지금 감사 중이잖아요. 감찰 중이잖아요. 맞아요. 이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 감찰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검찰이란 조직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얼마나 그러면은 정말로 스스로 환골탈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이게 사건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럼 검찰에 이걸 스스로 감찰을 통해서 결자해지하는 것을 맡겨둬야 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약간 의문이 드는 지점은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5월 8일에 보니까 대검의 감찰을 통해 가지고 문지석 검사가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는데 현직 검사가 감찰받고 작성된 조서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조직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랍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은 좀 특수한 게 대검에도 감찰부가 있고 감찰부장이 있고 또 법무부에도 감찰국이 따로 있어요. 감찰을 따로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더 높은 거죠. 근데. 상위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체계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관봉권 띠지 사건도 대검에서 감찰했거든요. 그 수뇌부들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이나 대검의 감찰 분야 똑같아요, 그냥. 그렇네. 똑같아요, 하는 행동들은.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서 그냥 이거는
조직적 저는 집단 범죄로 봐야 될 정도로 너무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저는 필요한 감찰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법무부 감찰만으로 이건 끝날 수가 없는 게 결국 그 어미준 지청장이 이건 직권남용에 똑 떨어지는 사례거든요. 하급자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 직권의 범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 떨어지는 사안이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쿠팡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사실은 그 쿠팡 관계자들하고의 거래가 충분히 의심이 돼요. 그럼요.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도 쿠팡 출신들 많이 들어가 있었고 상부에서 어떤 다른 이권들을 가지고 이자들이 교환성, 그러니까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주고받기 뇌물의 혐의가 굉장히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전 법무부 감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전 이거 수사로 전환해서 저는 형사처벌까지 반드시 물어야 된다. 매우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 사안이라고 신인규 봅니다. 대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거대 기업인 쿠팡이 관여했다라는 가능성이 불거진 상태이고 거기에 더해서 대형 로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의 개입 가능성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그냥 작은 사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당사자들이 많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수사 필요성은 감찰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상. 수사, 예, 네. 지금 수사부터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게 있고 원래 이런 거는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도 엉망이고 사실 좀 전체적으로 너무 어수선해요 이게. 그건 맞는 말이네. 지금 검찰도 뭐 막 이렇게 조직이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내놓는 감찰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은 뭐 좀 과할 수 있어서 특검이라도 해가지고 검찰의 이런 문제점을 조금 밝혀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곽수환 씨는 문진석 검사가 사실은 눈물을 이번에도 오늘도 흘렸으니까 2차례나 흘린 건데 그 증언의 진정성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성은 당연히 느껴지죠. 왜냐면은 그 과정들에 있어서의 울분이 이제 좀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것 같고 그런데 어미준 검사랑 어쨌든 이런 대립이 있었는데도 어미준은 끝까지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잖아요. 아니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야 엄청난 어미준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돼야 그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의 이건 냄새가 나는 거의 확실한 사안인데 우리가 귀납적으로 보면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상한 판단한 게 한두 건입니까? 아니 심우정의 직시항고 포기 그리고 명품백 덮어준 거 주가 조작 덮어준 거 뭐 수두룩 빽빽해요. 윤석열 정권에서 나왔던 것들이. 근데 또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가혹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쿠팡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윤석열 사단들은 이런 일을 지금 벌리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일단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지석 검사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이 피해자의 입장에 우리가 입각해서 일단은 보는 것이 맞고 또 대검의 감찰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법무부 감찰관이 좀 나서서 저는 법무부 차원에서 한번 바로 잡고 저는 그다음에 수사로도 반드시 이건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다시는 검찰권 가지고 이런 장난치는 장난 못 일 치게. 그리고 뇌물로도 번져나갈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사유하는 일들 저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아니. 지금 이게 기강이 안 잡히니까 또 뭐 옆 동네 좀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판사들 뭐 애기 쓱 보러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걱정돼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문진석 검사가 조서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적었는데 대검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부장검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하고 싸울 때는 이런 풍경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부 보호 논리가 너무 강하잖아요. 예전에 아니 갑자기 이름이 성추행 서지현. 서지현 검사도 네. 그러니까 그냥 앉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상사가 제가 뭐 좀 그렇지만은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게 꿈인가 본인이 해가지고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데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그 조직 스스로의 조직 보호 논리가 너무 강하고 특히 윗선에 대한 밑에 사람들보다 윗선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김학의부터 해가지고 검찰 출신이라면 다 맞아요. 보호해주고 네. 뭐 이런 게 그래서 완전히 조직을 바꿔야 돼요 진짜로. 네. 조직 문화를 특히 조직 바꿔야 될 문화를 것 같아 바꿔야 보니까. 돼요 진짜로. 네. 예.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장검사 정도 되는데도 검찰하고 싸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깨갱하면 어.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사건 그 조이대 관련된 네. 것도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가장 주목받고 가장 언론에서 관심 가진 사건도 이렇게 막 하는데 일반 우리 사건들 대법원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비디오라는 생각이 안 네.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불신, 검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시험 권력들이 그러니까 시험 권력이라 좀 부르는데 본인들이 삼권 분립 중에 한 축을 젊었을 때 시험 잘 봐가지고 자기가 얻어낸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권력도 국민이 준 겁니다. 위임한 거죠. 국민이 네. 쪼개놓은 거예요, 세 개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착시와 착오와 거기에 대한 그 오만함이 저는 섞여서 지금의 이런 괴물들을 좀 만들어낸 거 네.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경찰 사정기관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은 경찰도 매번 잘한 게 당연히 아니죠. 사실 이태원 참사 때 경력 배치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 용산을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소홀한 부분들이 인명 참사라는 큰 피해를 불러왔다라는 게 이번에 새로운 국무조정실 결과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경찰도 권력기관이죠. 그리고 경찰도 그동안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너무 잘못된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뭐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경찰의 이런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대표 시절에 그 테러 당했을 때도 그 물청소에서 없애버린 게 경찰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연예인들 수사하면서도 정말 극단적 선택까지 가게 만들 네. 때도 경찰들이 전면에 서 있었습니다. 언론하고 손잡고 수사 정보도 흘리고. 수사 정보 흘리면 예. 그러니까 검찰하고 똑같은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권력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권력을 어디다 놓든지 간에 그 늘 위험성을 어떻게 보면 칼자루에 잘 안전하게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잘 짜서 이 견제와 균형이 맞아질 것이냐. 그리고 모든 게 자꾸 이렇게 수사라는 게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 특수성 때문에 자꾸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은 은밀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전반적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개방화시켜서 이런 시민사회나 언론의 감독을 더 받도록 좀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감사원도 이번에 이제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든가 현직 그 감사원장 얼마 임기가 남지 최재 감사원장 나왔는데 그들이 질의응답하는 태도를 보면은 사실은 아직도 본인들의 잘못이나 죄상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일천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들은 버텨야 되는 거죠. 인정하면 안 되지. 지금 인정한다고 밀려나면 큰일 난다. 네, 밀려나면 큰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 투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끝까지 이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버티는 게 개인을 위해서는 더 좋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뭐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해서 이들을 네. 단죄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적청산이라는 게 꼭 잘라내고 그거는 정치 투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 감찰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근거를 남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냥 날려버리는 건 가장 쉬운 겁니다. 빨리 할수 뭐 감사원은 쉽게 날리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게 헌법기관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좀 과정을 지금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권력기관들 우리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구성원들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 바로 설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법도 사법의 독립 운운하는데요. 사법의 독립을 가지려면요. 애기 쓱 보고 오는 거 이런 거 스스로들이 선을 긋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룸살롱 가서 한 잔만 먹고 갔는데 나누기 3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에요. 이따위 소리하는 감사관을 스스로 날리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고 국민들도 박수 쳐주고 아 그렇지 사법부는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더 올바르게 양심에 대해 하세요. 보장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스스로 쓰려는 노력도 안 해. 근데 무슨 독립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 권력기관들 거의 다 지금 무너졌거든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간의 교집합, 심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매수됐거나 다 무너진 거 양심이 얼마나 위태합니까? 저는 마지막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만큼은 전 지금 이 상황을 훨씬 더 저는 네. 중차대하게 인식을 해주고 독립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노력도 오.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법조 직역에 있는 분들의 언어라는 게 그래도 사생활에서도 품격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애기 나오니까 이게 참 거시기 하죠, 그죠? 보니까 네. 그 노컷뉴스 보도 나왔잖아요. 그 7080 여종업원 거기 가봤더니 취재를 해보니 실제 애기라고 같더라고요. 예. 노컷뉴스에서. 애기라고 불리는 분이
20대 접객원이었다. 아. 그거 문자 카톡 앞부분도 다들 안 보시던데 너무 충격이니까 그 애기만 다 어. 보시는데 앞부분 앞에는 보시면요. 뭐예요? 그 판사가 먼저 물어봐요. 형님 다음 주에 오시는 거죠? 막 기다리고 있어요. 형님 오시기를. 와. 근데 형님이 오늘 간다고 오늘 랜딩 하잖아요. 오늘 간다고 하니까 둘이서 이제 애기로 딱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습적인 이게 거죠, 상습적으로. 그것 또한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7080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한 거겠지. 이상한 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아니다, 저도 아니다. 7080 가봤습니다. 라이브 카페.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면 앞에 밴드 마스터 분들 계시고 종이에 옛날 시스템을 이 신청곡 적어서 내면은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연주해 네. 주시고 팁 드리면은 내가 나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는데 접객원이 있는 7080 라이브 카페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데가 또 있다라는 거야 지금 약간 이제 보니까. 혼용된 데인가 보다. 혼용이 되는 그런 데. 건가 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는 방식조차도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기자가 가볼 생각 정도는 하고 감안해서 적당히 말을 해야 되는데 둘러대기 바쁘니까 나와서 그런 말을 한들 나중에 더 사실은 욕만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법이라는 게 있고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둘이가 이제 같지가 않죠. 윤리 도덕이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법보다는. 근데 그 최진수 감사관은요. 자기 직책 이름이 윤리감사관이에요. 자기가 윤리감사관이야. 네. 근데 윤리감사관인데 윤리적 차원에서 징계를 하고 도려낼 역할은 안 하고 가가지고 뭐 법조항이 어때? 근데 법도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뇌물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서 청탁금지법으로 그건 빼내가지고 아니다. 예. 어떻게든 직무관련성이 없대. 아니 후배 변호사들하고 했는데 어떻게 직무관련성이 없습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직무관련성 없다 그러죠. 밥 한 번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이건 사법부 스스로가 독립을 말하면서 이게 희화화되잖아요. 국민들이 맞아요. 우습게 보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절실하게 드는 겁니다.